안녕하세요. LA의 정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충격적인 소식, 테슬라 판매 금지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워싱턴주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딥시크의 공포가 주식시장을 뒤흔들었는데요. 자, 지금 이제 거의 공포가 아니라 공포탄 수준이었습니다. 쫄 필요가 없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딥시크의 공포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 매그니피슨 세븐 주식들이 완전히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자, 그 주변의 주식들을 보게 되면요. 오늘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죠. 자, 지금 이런 그 차별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요. 자, 일단 마소부터 보게 되면요. 2.91% 올랐습니다. 자, 껑충 뛰어 올랐죠. 마소가 2.91이면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딥시크의 충격으로 인해서 마소도 제법 빠졌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애플도 3.65%. 애플도 뭐 그동안 좀 추락했던 것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엔비디아 보세요. 8.93 올랐습니다. 자, 뭐 전날 16% 가까이 떨어졌던 것이 절반 정도 거의 8, 9% 올라왔으니까 뭐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 엔비디아가 받은 충격에 대해서 우리가 16%씩 빠진다? 이건 줍줍 찬스인데 확실히 올라와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 엔비디아를 기다린 사람들에겐 정말 역대급 찬스가 온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럴 때 잘 못 사요. 왜요? 이 딥시크 공포가 영원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러다간 정말 엔비디아가 완전히 아작이 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 평가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기업에 대해서는요, 꾸준히 공부하고 어떤 기업의 미래의 발전상들을 생각한다면요, 저렇게 뭐 딥시크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 뭐 엔비디아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이렇지 않다라는 걸요. 이게 그냥 동물적 감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엔비디아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아마존 보시기 바랍니다. 1.16%. 아마존 지금 계속 좋아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아마존을 무시하고 있어서 그렇지 아마존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1.70%. 자, 구글도 좋죠. 흐름 자체가. 자, 구글도 뭐 계속해서 그 충격에서 이제 벗어났고요. 메타도 2.19%. 자, 오늘 테슬라도 오늘 뭐 이 오르는 면이 있다가 뒤에서 또 공매도들이 막 몰아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랐다가 뒤에서 내리는 모습 나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플러스로 마감했다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테슬라는 내일 이제 실적 발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 발표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 그동안 많이 올랐다 생각하잖아요. $400 이상만 돼도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미리미리 또 팔고 있는 거죠. 자, 그런 현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일 실적 발표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얘기들 흘러나오고, 또 이제 마진율이랄지 이런 걸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거든요. 서프라이즈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머스크의 추가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이 머스크가 답변을 할 때 그때 이제 구체적인 사안들이 또 테슬라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일 떨어지면은 우리는 줍줍인 거고, 그리고 또 뭐 그냥 올라져 버리면 서프라이즈로 그냥 기분 좋게 박수 치면서 해피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오늘 시장은요, 다행히도 딥시크가 충격을 줬는데 그 충격의 도가니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확실히 작은 주식들이 빠질 때는 큰 뒤에 오르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큰 주식이, 특히 빅테크들이 오르면은 보통 이제 작은 주식들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딥시크라는 충격 때문에 이 빅테크들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습니까? 뭐 엔비디아 같은 거 16% 빠졌는데 완전 엔비디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땡큐죠. 완전 바이 더 딥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좋은 찬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주식을 팔고서라도 빨리 엔비디아를 더 사자, 뭐 이런 식의 투자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또 큰 교훈을 하나 얻으시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교훈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딥시크에 대해서요, 지금 뭐 미국의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각자의 분석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데나임스가 이번에 이 딥시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면요. 자, DeepSeek model이 was built for 6 million with no NVIDIA next generation. 자, 지금요. 딥시크의 모델에 대해서 600만 불 정도밖에 들지 않았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하드웨어를 쓰지 않고서 구동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일종의 거의 픽셔널 스토리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소설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가치 평가절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데나이브스가 보통 이렇게까지 공격적인 언어를 잘 안 씁니다. 근데 이 딥시크가 워낙 뭐 저렴하게 만들어졌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장에 폭탄을 던지다 보니까요, 야, 이거는 거의 소설 같은 스토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다 하려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딥시크의 staggering claim. 자, 이번에 그 충격적인 딥시크의 이 발표 자체가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충격을 줬지만 deeply mislead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어쩌면 probably untrue, 이거는 진실되지 못한 어떤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소설이라고 했던 게요, 뭔가 호도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이 미심적인 구석들이 참 많다. 그러니까 진실되지 못하다. 뭐 정말 이 확실하게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또 어디까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지 아직까지 불분명한 거죠. 자, 그래서 데나이브스도 이거는 소설 같고, 그리고 untrue, 그러니까 뭔가 좀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중국 회사들이 발표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뭔가 좀 진실성이 항상 결여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그 뭐 청년들의 실업률도 그렇고 자신들 유리한 것만 발표한단 말이죠. 막 그런 것들도 많고, 또 기업들에 있어서도 다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요,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자, 지금 이 딥시크의 뉴스가 뭐와 비유를 했냐면요. 자, 비교 자체가 참 재밌어요. 초등학교, 우리 초딩 학교에 가면 학부모들이 있죠. 초등학교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자, 이제 보니까 어떤 다른 아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아트 프로젝트를 해오는데, 미국에도 보면 그 초등학교 때 그 아이들에게 프로젝트를 주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소방차를 뭘로 만들어 와라, 아니면은 뭐 에너지를 세이빙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어라 그래요. 뭐 어떤 그 집에 있는 도구를 써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하는데, 보통의 아이들을 보게 되면 그냥 뭐 뚝뚝딱 대충 만든단 말이죠. 근데 어떤 아이가 해온 거 보면 거의 뭐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어죠. 그게 이제 부모님의 이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집에 아빠가 엔지니어예요, 혹은 아키텍트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아빠가 아키텍트나 아니면 엔지니어니까 정말 멋지게 만들겠죠.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애를 키웠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 갈 때, 뭐 우리는 그냥 아이가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만들어 놓고 보면, 어른의 눈으로 보면 정말 허접하거든요. 근데도 우리가 이제 뭐 아이의 수준이니까 잘했다 하면서 이제 제출하죠. 근데 아이의 이제 이 프로젝트를요, 이제 갖고 가요. 그럼 가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 작품을 갖고 오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만들었다면서 갖고 오거든요. 근데 그게 누가 봐도 아이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아빠가 아키텍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멋지게 뭔가 잘라가지고 만들어가 붙여. 물론 아이랑 함께 했다 그러는데, 좀 도와줬다 이러는데, 결국 보면 거의 그냥 부모님 작품인 거죠. 그렇게 압도적인 작품을 내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저건 애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런 비유를 쓰고 있는 거죠. 초록색으로 하려던 거.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parent가 나중에 보니까 다른 아이의 작품이 이거는 really constructed by an engineer, 엔지니어나 혹은 아키텍트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딥시크도 마찬가지다. 뭐 겉으로는 그냥 뭐 돈도 안 들이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만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뭐 딥시크에서 제대로 된 걸 뭐 얘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런 걸 다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죠. 자, 그러면서 너무 충격을 받지 말고 공포감 가지지 말고 오히려 바이 더 딥 할 때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오늘 엔비디아도 뭐 거의 8% 9% 다시 올라버리고 빅테크들 막 올라버리죠. 자, 그러면서 뭘 주목하라 그러냐면요.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달라보세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2025년도 AI CAPEX의 숫자를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60조에서 65조를 투입한다고 얘기할 거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80조 이상을 각각 쓸 것이다라고 내일 컨퍼런스에 나올 거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내일 이제 전체 발표 때, 어닝 발표 때에 이들이 또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쏟아붓는지 그 자금을 보면 지금 우리가 바이 더 딥을 해야 될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결국 이거는 물량 싸움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이 딥시크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인데요. 자, 제가 이 메이저리그 야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뉴욕의 그 구단주죠. 지난번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 챔피언스 시리즈에서 이 다저스에게 졌지 않습니까? 그 매치, 뉴욕 매치의 스티브 코엔, 이분이 원래 헤지펀드의 억만장자 구단주거든요. 자, 이분이 야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 근데 이분이 펀더메널 출신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 딥시크에 대해서도 계속 투자를 뭐 이 AI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또 관점을 얘기했습니다. 야구 구단주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분이 또 중요한 관점 제시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 딥시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오히려 actually bullish, because it advances the move to artificial superintelligence라는 거야. 자, 딥시크가 지금 현재 좀 시장에 충격을 줬지만 오히려 불리시하게 보는 이유는 결국 이러한 딥시크 덕분에 미국의 인공지능 시대가 더 빨라질 거라는 거야. 더 가속화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 다양한 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미국 기업들이 자, 그동안은 야, 우리가 1등이야. 미국이 1등이야, 독보적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느슨했거든요. 아무도 못 따라오고 있다, 세상이. 이랬는데, 자, 중국에서 듣도 보도 못한 스타트업 기업이 갑자기 딥시크라는 걸 내놨어요. 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돈도 별로 안 들었대요. 그리고 싸구려 칩을 썼대요. 그러니까 충격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받은 건데, 자,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사자의 코트를 건드려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미국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더 미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측면이 중요한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리시한데 또 하나, 결국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세요. 자, 워터 블룸버그가 뭐라고 하냐면요. 화이트하우스가 오늘 직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악관이 뭘 얘기했냐. Looking at national security implications of DeepSeek라고 합니다. 자, DeepSeek라는 기업의 지금 그 충격들, 발표된 내용들 제한적이지만 DeepSeek가 과연 우리 국가 보안에 국가 안보에 이게 위협이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정말 이 트럼프 시대에 트럼프는 계속해서 마가를 외치지 않습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이잖아요. 근데 미국을 위대하게 하려면 결국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보택시 뭐 이런 거 다 앞서 나가야 되는데, 특히 인공지능 분야 완전히 앞서 나간다고 트럼프가 자신했는데 딥시크가 그냥 공포로 훅 던져졌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딥시크가 정말로 이 미국을 위협한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기업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도체 칩을 아예 규제하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겠죠. 그냥 지금 이건요, 기존에는 옛날 거도 줄 수 있고 이랬는데 아예 이제 중국으로 들어간 걸 막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향해서 규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규제죠. 더 빨리 규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테슬라가 호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국가 안보에 이게 위협이 된다 그러면요, 미국이 더 발전해 더 달리면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요소가 확실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걸 불리시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필 소식은요, 오늘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날라들었습니다. 테슬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자체가 또 충격적이죠. 자, 다행히도 뭐 연방 차원은 아닙니다. 미국 자체 전체에서 테슬라 자동차 판매를 금지한다? 이런 법안이 나올 수는 없겠죠. 자, 그러니까 미국은 50개 주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개의 주인 워싱턴 주가 오늘 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아래쪽에 핑크빛으로 하이라이트한 Senate Bill 5377입니다. 그러니까 5377 법안이거든요. 자, 이 법안이 워싱턴 주에서 발의가 됐는데 이 법안은 근본적으로 테슬라 자동차 판매를 워싱턴 주에서는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자, 구체적으로는요,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자,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뭘 뜻하냐면요, 통과된다, 이 법안이. 그렇게 되면 이 워싱턴 주 안에서는 적어도 numerous sales center, 지금 테슬라 sales center, 판매 센터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 판매 센터들을 전부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클로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그 in-state service offering도 당연히 금지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 워싱턴 주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황당하죠? 어떻게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테슬라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미국이 공산당 국가도 아니고 이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미국이죠, 오히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법안이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면요, 워싱턴 주민들 있죠.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워싱턴 레지던트는요, 테슬라 차를 난 그래도 사고 싶어, 난 테슬라 갖고 싶어 하면요, 이제 온라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주문을 해가지고 서비스 센터 가서 받아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워싱턴 주민들이 나 테슬라 살래 하면요, travel out of state to complete their new Tesla EV purchase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야 돼요, 밖으로. 비행기 타고 아니면 다른 차를 타고 워싱턴 주에서요, 자,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워싱턴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 워싱턴 주는요, 여러분들이 미국 서부의 북쪽 있죠? 북쪽 저 위에 시애틀이 있는 곳 있죠. 시애틀이 저기 캐나다와 붙어 있는 그쪽이거든요. 자, 그래서 시애틀이 있는 주인데, 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제 자동차를 사려면은 뭐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로 넘어가든지 밴쿠버로, 아니면은 바로 아래쪽에 오레곤주 있죠. 오레곤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든지 뭐 차를 타고 나오든지 해서 그곳에서 계약을 하고 주문해가 계약을 해서 차를 끌고 워싱턴주로 다시 집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야지 테슬라 자동차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황당하죠, 여러분. 이런 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지점에서 미국 안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아직도 여러 주가요, 여러 주 중에 테슬라 판매를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자동차를 정말 사고 싶다? 정말 말 그대로 out of state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ravel out of state, 정말 밖으로 나가서요, 다른 주에서 사서 갖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미국 주에 있다는 거야. 이런 면에서 보면요, 테슬라가 아주 앞으로 판매 이 매출 성장도요, 상승률이 훨씬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막고 있는 주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자동차를 밖에서 사서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나느냐? 여러분, 이 테슬라도 예를 들면 사고가 난다, 뭐 혹은 무슨 이 안에 내부적으로 결함이 발생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그 서비스 센터에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서비스 센터랄지, 그리고 워런티, 초록색으로 하려됐죠. 이런 워런티랄지, 10년 보장한다, 뭐 20년 보장,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서비스 액티비티를요, 워싱턴 주 안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합니까? 차를 끌고 나가가지고 오레곤 주로 내려오든지 비행기나 배에 태워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지금 여러분 미국 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법안이 발의됐다? 정말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소식은요, 또 공매도들이 잘 쓰기 정말 좋은 그런 횟감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또 한참 이 사람들이 언론에 막 퍼뜨리게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 로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에는 로비가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이 로비를 누가 했느냐? 바로 전통 딜러십들이 한 겁니다. 자, 트래디셔널 딜러십이라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면 어떤 것들입니까? 이건요, 포드나 GM이나 스텔란티스나 이 미국 안에 전통 그 자동차를 팔고 있는, 레거시 자동차를 팔고 있는 그 딜러십들이 다 단합을 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요, 이걸 이제 로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워싱턴주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막 하겠죠? 우리가 자금 대주겠다. 우리가 니네 이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자금을 다 우리가 연합해서 대주겠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직접 판매하는 거 막아달라. 이러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법안을 당연히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니까 이런 법안을 발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테슬라가 안 팔리면 누가 살아나는가요? 바로 이런 소위 이 레거시 딜러십들이 살아나는 거겠죠. 그래서 레거시 자동차를 더 팔 수 있고, 테슬라 때문에 자기네 자동차가 안 팔렸는데 팔리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안이 지금 현재 통과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테슬라가 이런 이 전통 이 딜러십들의 로비 때문에요, 지금 많은 곳에서 또 아직도 못 팔고 있는 데가 많고,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보험 있죠. 테슬라 보험을 못 들어오게 하자. 이런 지금 자기들끼리 단합해가지고 일종의 카르텔이죠. 해서 테슬라 보험도 못하게 한다. 지금 법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하나씩 늘려가고 있는데요. 만만치 않아요. 뭐 어떤 데는 정말 저항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곳들이 대부분 다가 공화당이 지배하는 쪽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쪽이 옛날 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지점들이 트럼프가 되면서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 이 국회의원, 상원의원이건 하원의원, 이 사람들도 돈의 장사가 없어요. 로비를 받으면 그 로비 지원이 그들에겐 필수이거든요. 자신들의 자금줄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새해부터 이런 일이 빵 터졌습니다. 지금 특히 머스크가 아주 압도적인 트럼프의 거의 오른팔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자, 정말 웃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요, 또 새롭게 또 이제 움직여 나가야 될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트럼프가 뭐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 너무 이런 것도 또 나오면요,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법안이 또 통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투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는 투표를 해서 나는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싶은데 왜 못 사게 해?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투표의 힘이에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 군사를 동원해요? 힘을 써요? 폭력을 써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나라는요. 이럴 때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로 다수결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은 결국은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번에 안 변화되면요, 이번에 법이 통과돼서 금지되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테슬라 못 사게 하지? 국민들이 움직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게 민주적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대해서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이미 벌써 대세는 계속해서 테슬라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염려는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일론 머스크의 오늘 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자, 중요한 발언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머스크가 지금 도지에 소속돼 있잖아요. 자, 근데 이 도지에서 지금 정부 혁신기구니까 현재 이 미국 정부의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가고 있거든요. 자, 일각에서는 머스크하고 비백이 너무 적극적으로 움직이니까,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거부감을 가지는 공화당 멤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들에 의해서 결과물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위에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They're being too generous at least for now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 안에서요, 이번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자, 지금 다 복귀하라 그랬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이 오피스로 복귀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부지기수입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끝났잖아요. 코로나 끝났고 벌써 몇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 복귀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복귀를 안 하는 이 정부 멤버들이 있습니다. 즉 공무원들이 있다고요. 자, 그런 특수한 공무원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누가 이렇게 바짝 이렇게 쪼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느슨해지면 어느 정도 채찍질은 필요하잖아요. 상관을 통해 가지고요. 근데 이건요, 너무 느슨한 거죠. 그냥 뭐 계속 정부는 돌아가니까 대신 비효율적이겠죠. 집에서 있으면 뭐 그게 보통 집에서 일해 보면 놀기도 하고 시간을 자유롭게 때울 수 있고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래 이제 상관의 눈에 들어와야 또 일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도 그렇고 함께 머스크와 함께 빨리 이 공무원들 다 복귀하게 하자는 거죠, 오피스에. 아니면은 그냥 다 어느 정도 보상해주고 내보내는 걸로 하자면서 굉장히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저 그러면서 지금 너무 이 제너럴스하다면서 머스크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용을 1 트릴리언 달러도 지금 적자를 줄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앞으로 소위 말해서 매일 거의 3조 원씩 평균적으로 줄일 수도 있고, 이걸 1.8 트릴리언 이 현재 빚을 만약에 적금을 시켜 놓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루에 5조 원 이상의 소위 말해서 플러스가 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간단한 산수만 해도 될 수 있는 거를 너무 낭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공무원들이요, 너무 형편없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머스크가 나선 건데, 근데 지금 현재요, 도지가 하고 있는 게 뭐냐, 아래쪽에 보세요. 지금 결과물은 current rate of improvement is 1 billion per day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도지가 만들어내고 있는 건요, 미국 정부가 하루에 1조 원씩 세이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조 원씩 지금 더 벌어들이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나가는 비용을 줄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점점 더 will improve rapidly, 훨씬 더 빨리 더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하루에 뭐 2조 원, 하루에 3조 원 이런 식으로 세이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1조 원이면 여러분 365일이면 얼마나 세이브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요, 머스크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은 금리가 올라갔고, 고금리 때문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 회사일지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고금리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 비용을 줄여야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 비용을 줄이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간다 그러면요, 물가도 돈이 안 풀리니까 때려잡는 거죠. 물가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금리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요, 2년 동안 이걸 빨리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지금 여러분, 그 불법 체류자들 체포해가 빨리 내보내는 거예요. 정말 빠르게 움직입니다. 지금 벌써 LA 다 훑어가고 있고요. 지금 뭐 아틀란타, 뭐 지금 보니까 곳곳에서 어마어마하게 대규모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연방 정부 요원들 전부 다 풀어가지고 현재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들을 비행기에 실어서 내보내고, 한국 사람들 중에도 불법 체류자를 아예 실어서 내보낸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부동산 관련돼서 이 소위 렌트 가격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현재 트럼프는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값 떨어뜨릴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는 이런 식으로 정부 비용 줄이는 거 하고 있는 거고요.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테슬라 주가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머스크도 의욕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또 레거시 미디어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또 이 가짜뉴스를 막 이렇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게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의 헤드라인이거든요. 헤드라인 보세요. 테슬라 배터리 파이어 앤 머스 랜딩 파워 플랜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머스 랜딩 들어보셨죠? 제가 지난번에 뭐 꽤 됐습니다. 언제인지 기억은 나진 않는데, 뭐 몇 달 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머스 랜딩에 테슬라 배터리가 뭐 공급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메가팩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규모로 세팅한다고 그랬는데, 자, 근데요, 여기 이제 화재가 났어요. 이 머스 랜딩 소위 그 발전소예요. 근데 이 발전소에 불 난 거에 대해서요, 그냥 언론들은 테슬라 배터리에 불이 났다, 테슬라 메가팩에서 불이 났다는 식으로 헤드라인을 잡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알아보니까 테슬라 게 아니고 그냥 파워플랜트 이 발전소에서 어느 쪽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메가팩은 지금 작동이 테슬라 쪽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관리가 지금 메가팩은 잘 작동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면요. 근데 이 뉴스들이 그냥 넘겨짚는 거예요. 아, 머스 랜딩에서 이 발전소에 불이 났으니까 테슬라 또 메가팩에 불이 났겠지 하고 그냥 또 화재 소식을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또 테슬라 메가팩에 문제가 많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화제가 머스크도 직접 밝히지 않습니까? This fire has nothing to do with Tesla. 테슬라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사고가 나도 다른 차들은 차 이름도 얘기 안 해요. 그냥 뭐 car accident가 이러는데 테슬라가 사고 나면 무조건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 소위 레거시 미디어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이런 보도들이요, 악의적인 것도 있고 또 무지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앞서가니까 시기 질투도 많고요. 그리고 그냥 싫은 거죠. 뭐 이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 보세요. 위에서도 자동차 판매 금지 법안도 발의하고 로비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리하면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한국 쪽에도 흘러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자기 복제를 한다 그랬죠. 각자. 그래서 그러다 보면 막 부풀려지고 막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이 막 100개의 뉴스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언론들을 할 때에 제가 이런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드리고 분석해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저교수였습니다.